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어제 SBS 8시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어제 오후 늦게 청와대에서 회의를 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놓았죠. 첫 번째 보도자료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보도자료가 네. 조금 표현이 좀 다 바뀌었죠. 첫 번째 보도자료를 냈을 때는 일본의 경제 조치 이것을 어떻게 규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나가고 있듯이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한다. 정치적이라는 보복, 그 정치적의 그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25분 뒤에 이거를 수정을 했습니다. 25분 뒤에요. 예,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으로는 실무자의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것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 보복적 성격 이렇게 단어를 규정을 좀 새롭게 해서 전체적인 문장을 틀을 조금 바꿔서 수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보다는 조금 이렇게 한 발 후퇴했다 그럴까요? 좀 그런 듯한 단어로다가 바꾼 것인데 결국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그 상징성 또는 그걸 우리가 너무 특정하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덫에 걸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사후적인 우려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서 수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어제 수정했을 때 든 느낌은 말이죠. 화요일에 국무회의 있을 때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잖아요.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논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실무자의 실수였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저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조심스러워야 할 때 어떻게 저런 공식 보도자료가 실무자의 실수로 먼저 나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혹시 의도된 실수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도된 실수가 아니고 진짜 실수였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첫 대응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청와대가 처음 대응할 때 그러니까 표현 하나하나가 어떻게 오해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검토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좀 오해 살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실수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둬들이는 방식에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뺐을까?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일본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단어를 지금 쓴 거거든요. 우리 청와대가. 왜냐하면 일본은 경제적인 문제로만 지금 설명을 하고 철저히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사실은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와대나 우리 정부의 대응도 경제적인 문제니까 경제적인 문제로만 현 단계에서는 대응하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대응 수위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맞보복 조치를 취하게 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그동안에 일본이 사실 일본 입장에서 좀 아픈 구석이 자유무역에 관해서 일본이 그동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고리로 삼아서 WTO에 제소하는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치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정치적 문제, 외교적 문제가 만약에 됐다고 우리가 규정을 해버리면 우리 정부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청와대가 만약에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실수로 넣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가 이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정치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간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정치적은 더 문제적 표현이었고요. 보복적 성격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전체적으로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취한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호혜적 경제관계에 역행하는 조치다. 그리고 이 자유와 공정무역에 반하는 조치다. 그래서 당신들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맞대응을 할 것인가 할 때 보면 지금 대개의 정부의 판단은 외교적 관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교적 관계로 푼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안한 내용은 한일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배상을 하자는 거고, 저쪽에서는 일본 애들은 그 제3국을 통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자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 방안이 외교적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우리 국민들을 염두에 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외교적 관계로 풀겠다는 전제하에서는 보복적 성격이라는 걸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저 대응은 그동안에 우리의 전략적 침묵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응 기조가 우리 정부가 뭔가 잘못 대응하는 것 아니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고, 그래서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복적이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으로는 맞대응한다. 정책실장하고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어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뺀 듯한 느낌인데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외교, 협의, 협상 이렇게 투트랙으로 좀 가겠다는 뜻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런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어제 청와대 공식 입장 나온 게 이제 사흘째 이제 조치가 있었는데 사흘째 나온 것 아닙니까? 첫날과 이튿날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비판을 많이 의식한 거라고 봐야겠죠. 청와대도 무슨 전략적 침묵이라 그러는데 이 전략적 침묵이라든가 무대응이라는 게 사실상 이거 무대책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하니까 일단 대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디까지를 놓고 어떤 수준에서 어떤 단계로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대응할 거냐 하는 과정이 어제 이제 아마 NSC에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의 첫 단계에서 나온 것이 일단 그러면 우리는 경제 대 경제 이런 트랙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회담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실무자의 쌓인 잘못이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완전 어떤 합의에 어떤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어떤 문건 작성이 만들어졌던 간에 정치적인이라는 단어가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보니까 아니 이거는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을 누군가가 다시 재차적으로 건의를 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맞대응 기조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또 외교적으로는 일본과도 협상하고 협의하겠지만은 미국이나 다른 우방국들을 향해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이래서 저래서 잘못됐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당신들도 우리의 의견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일본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는 뭐 그런 쪽으로 우리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불필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정부가 일종의 일본 측의 대응을 한 방향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우리 정부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좁혀놓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확대 해석하자면 끝도 한도 없이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럴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또 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한일 간의 관계를 보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눈도 안 마주치고 악수도 안 하고 이런 모습도 뭐 우리가 그런 많이 것들이 봤잖아요. 또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좀 한 번을 풀어갈 때 제대로 풀었어야 하는 것인데 풀지 못한 것들이 계속 꼬여가지고 오면서 지금의 이런 결과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답도 한 번에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과 뭐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1965년부터 시작된 한일 청구권 협정부터 계속 일본과는 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과는 신뢰관계가 계속 깨지는 과정들이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까지 우리가 다시 회복해가면서 답을 찾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응할 때 이게 무슨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인 것이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풀어가는
대안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훈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영진 앵커가 말씀하신 예. 투트랙이라는 것이 하나는 경제적인 맞대응이고 하나는 외교적 해결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우리 정부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갈지도 근데 모릅니다. 정태훈 의원님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정부에 그렇게, 대해서 그렇게 가면 예. 안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일단 드리는 평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정태훈 의원님의 의견이시고 정부의 어제 대응 기조를 딱 봤을 때 정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 정부가 어떤 기조를 선택했느냐 어떻게 보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거나 지금 우리 징용 당사자 소송단이 지금 압류 자산에 대해서 현금화 조치를 실제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트랙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요. 경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우리가 같이 무슨 보복적 대응을 맞대응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한일 FTA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에 참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상생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고 이 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조치이지만 외교적으로 푼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징용 당사자들도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늦추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방안은 두 개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기금안을 마련해 얘기를 했고 한일 양 기업이 얘기하는 저쪽에서는 재상국 공동위원회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최소한 이 기금안에 대해서 일본이 거부했으면 이 거부한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했어야 되는 건데 아까 처음에 강창일 의원이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작년 10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그거 절대 못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예. 우리는 사법부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5월 20일 날 제기한 방안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오면서 일본과 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일본에서는 공동위원회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계속 늦추고 있다가 5월 달 들어서 부랴부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G20회담 가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 사실은 그 경제적 조치가 발동이 돼도 한 3개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내놓은 안, 그리고 일본이 내놓은 안, 그 사이에서 우리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당사자, 징용 당사자, 그리고 우리 정치권을 함께 설득할 수 있는 1안, 2안, 3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일본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상당히 그 논의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도대체 그동안 지난 8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정말로 뭐 준비를 하긴 한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 대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안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그 평가절하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부에서 그 수시로 상황 점검을 하고 일본 측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를 분석을 하면서 예. 업계와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자부에서 WTO 제소를 하는 건 확실한가요? 할 건가요? WTO 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평가절하인 것 같다. 정부도 하긴 한다. 그런데 최근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 기업에 연락이 갔다는 기사도 나오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재계 반응은 썩 마뜩찮은한다. 과연 만나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 이번 갈등은 정치 외교적 갈등인데 우리의 문제가 아닌데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정부 간에 해결해야 될 외교적 현안이 기업 또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피해가 전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좀 정부에서 하겠다 또는
할 예정이다, 이제 하겠도록 하겠다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소화기 좋은 거 갖다 놓겠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에 와닿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정부로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게 정부가 어제 이제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우리도 경제적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것도 WTO에 제소하겠다. 그리고 미국 등 주변 우방국들을 설득해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걸 설명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와 이제 크게 달라진 것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일종의 거중 조정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한일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본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선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이 공통된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변수가 지금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도 또 다른 대외적인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우리 정부가 지금 강경화 장관이 분명히 우리가 아무런 대비 안 했다고 하는 것도 평가절하라고 하는데 자, 일본 정부에서 경제보복 조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청와대의 반응이 나온 건 어제입니다. 한 사나흘 걸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정부가 대비해 왔다고 한다면 물론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우리가 즉자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꼭 옳은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나흘의 시간이 걸렸던 거는 혹시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닌 건지 정말로 이렇게 할 거라는 예상까지는 못했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지금 어느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경제 제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일본 산업성이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외무성이 대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총리실이 대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위에다가 아베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있죠. 아베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대응하는 수위를 그 경제 부처에 맞춰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지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수위를 맞춰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은 이 한 부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로 지금 커지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려고 했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또 입장을 내놨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입장들을 계속 밝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처음엔 아베 총리가 먼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합니다라고 할 때 아베 총리가 먼저 발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대로 청와대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한 번에 풀 수 있는 해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이 있었죠. 우리 정부가 그것에 관해서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일본이 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정부가 거기서 그때 왜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본 정부가 하셨던 것처럼 제3국위원회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65년 한일 청구권 합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걸 만약에 인정하고 들어가면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의 배상 청구권 자체도 소멸됐다고 하는 논리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처럼 그러고 나니까 초계기 문제가 일본에서 일부러 야기하듯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같이 대화하자고 했을 때도 일본하고 대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안별로 이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일본하고 악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아쉬움을 표하시는 것처럼 일본하고 왜 적극적으로 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은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방식들로 진행돼 왔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치를 발표하고 아베 총리, 우리 외교부에 해당하는 광방부 부장관, 그리고 산업성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성에서 저쪽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언급이신 거고. 7월 1일에 관방부에 그렇죠. 발표했어요. 외교부 그리고 동시에 아베 총리가 이것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사실상 보복인 걸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우리의 대응이 잘 됐냐 안 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정말 시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히 염려하고 준비해오지 못했다는 징후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더더군다나 강경화 장관은 이 조치가 발표된 그 다음날 또 무슨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성평화대회에 가가지고 위안부 문제도 당사자 중심적으로 계속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 소송은 더 심각한 소송으로 가거든요. 인사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전혀 올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장관이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준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핵심은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의 방향이다라고 정했으면 우리가 너무나 늦게 공동기금 마련을 가지고 해결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공동위원회 사이에 우리가 제안한 방안을 조금 수정해서 일본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면서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사자들이 현금화 조치 취하려고 하는 것 이거 좀 늦춰달라.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이런 적극적인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말씀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얘기할 게 더 있는데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분 말씀 듣다가 저는 드는 생각이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베 총리를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한번 이 제스처나 한번 취하고 싶을 것 같은데 강창현 의원은 이 제스처를 잘 알아듣고 발언을 끊었는데 아베 총리가 과연 그렇게 할지는 뭐 일본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기사 보니까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화해와 치유재단 해산 등기가 완료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네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아베 총리에게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꼭 강제징용 배상 판결만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예, 결국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굉장히 그 말할 때 자꾸 이렇게 모순되는 게 드러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보복인데 보복이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이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다가 나오는 건데 사실 핵심적인 말은 어제 아베 총리가 TV 야사회에서 나왔던 그 말이죠. 국가 간 신뢰가 깨졌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 말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말의 핵심이라는 거는 이제 위안부 합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생각으로는 이건 국가 간의 그 합의 사항을 나라가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이것과 기본적으로 모순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접근하고 또 일본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이 문제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예,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야권은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이 그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합의를 도출해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외교적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국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외교와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익이고 아무 대책 없는 감성팔이 외교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김무성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재인 정부가 파기하면서 이런 외교적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한일 위안부 합의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말이죠. 박근혜 정부도 임기 내내 사실상 아베 총리와 얼굴도 안 마주치고 그러다가
너무나 전격적으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위안부 합의가 체결됐고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입증이 됐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 합의가 어려운 합의였던 건 맞지만 올바른 합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먼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우리가 먼저 위로금을 드릴 테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사과 문제는 별개로 합시다 해서 우리가 더 깊이 협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맞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두 개로 나눠봐야 된다는 근데 어떻든 그런 합의를 또 해버렸어요. 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미 설립된 재단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신중한 과정들을 좀 거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가 원하고자 하는 사죄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일본들과 협상을 하면서 그건 그 상태로 집행을 안 하는 상태로 좀 내버려 뒀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근데 사실상 완전 백지화시키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그 신뢰관계가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빌미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가 좀 안타까워요. 예, 김성환 평론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좀 간략하게 저는 말씀해 주시죠.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잘못된 합의해놓고 난 다음에 그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가 다 뒷수습하라고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는요. 개인 간의 어떤 소송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군이 성노예를 동원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지만 사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명이 무슨 배상을 받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덜컥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냐고 정부만 비판해서 이게 답이 나오는 거냐.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한 정부가 그냥 다 역사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꼬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바라보는 사고나 일본의 인식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일 청구권 합의 때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처럼 개인 청구권 소멸 치유 명문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합의 내용이 잘못됨으로써 지금까지 이 문제가 수십 년 동안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발생한 문제들을 왜 그때 제대로 못 풀었느냐라고 비판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정부가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지 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정치권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말이죠.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고 한일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서 아베 총리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일본 총리가 한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이런 마음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한일 간의 문제가 계속해서 얽히고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솔한 사과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얽혀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도 무역마찰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의 외교력 능력을 우리 국민에게 꼭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